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 영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다. 오늘은 용문조상기 실기 시간입니다. 지난 특강 5를 통해서 여러분께 용문조상기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그 대표성을 띠는 조상기류를 가지고 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추생 조상기, 그 다음에 시평공 조상기, 우걸 조상기, 위령장 조상기, 양대한 조상기, 마진배 조상기 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필할 것은 손추생 조상기입니다. 이 손추생 조상기는 북위 경명 3년, 그러니까 502년에 조성한 작품인데요. 이 조상기도 시평공 조상기와 같이 방필로 쓰여져 있고요. 그 형태가 매우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기 서예에 입문하려면 많은 조상기 문자 중에서 이 손추생 조상기가 최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이를 권장합니다. 이 광예주 쌍집에서는 이 조상기의 서예에 대해서 그 평으로 아주 침착하고 경중하다, 굳셀경자에 무거울 중, 그래서 아주 굳세우면서도 무게가 있다 이렇게 했고요. 평비기라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즉 비기를 논평하는 데죠. 경건하며, 역시 굳셀경자입니다. 건강할 건자, 뛰어나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손추생 조상기 실기는 이러한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운필 요령을 9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행획, 그리고 종획, 비열, 척, 갈고리죠, 점, 날, 파임, 주사빅자, 세을자, 마음심, 하부, 그 다음에 책, 즉 위로 치킴하는 획, 마지막으로 전절, 꺾는 부위죠, 꺾기, 이렇게 나눠서 시필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곧바로 손추생 조상기 실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손추생 조상기 시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이 오른쪽 거, 요것이 손추생 조상기 탁본해 놓은 거고요. 왼쪽 것은 양각으로 새긴 시평공 조상기 탁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그림은 이거는 이제 용문 석굴 모습이고요. 이게 굴들이 많이 있죠. 여기다가 이제 조상기를 조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정상에서 내려다본 수많은 이 석굴의 모습의 그림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 조상기를 보면은 상당히 방필로 많이 썼죠. 그러한 그 방필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화선지다 써서 요즘처럼 이렇게 비석을 새긴 게 아니고 직접 그 평평한 암반에, 다듬어진 암반에다가 진한 먹을 가지고 아마 썼을 겁니다. 직접 썼다고 그러니까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진한 먹으로 썼을 때 또 거기다 석공에 아주 세련된 그 석각술이 같이 보태져 가지고 이런 방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거를 화선지다 옮길 때는 아무래도 목도 퍼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각을 낸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먹이 관건입니다. 먹을 너무 퍼지는 먹을 쓰게 되면은 좀 곤란하죠. 참고하시고요. CPL에 앞서서 준비된 자료를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손추생 조상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가지 정도로 획에 따라서 이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횡액쓰기라든가 종액쓰기,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에 적, 갈고리죠. 다음 5번째로 점, 그리고 6번째 날, 파임이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주사리기라든가 마음심, 하부, 또 세을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8번째로 치키는 획, 위로 치켜 올라가는 획. 그 다음에 9번째 전절,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는데요. 이 장마다 이렇게 4자씩 편집을 해놨는데 이걸 다 쓰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평균 2자 정도씩 CP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초보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자료 박스에 넣어 드릴 테니 출력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기필과 수필, 그 다음에 키포인트 부분을 전부 화살 표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모두 9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CPL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간 세자입니다. 글씨가 매우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횡액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세워주고요. 한번 더 쓰고 쭉 가서 위로 튀는 듯 하면서 하방으로 이렇게 뺐죠. 그런 다음에 요쯤에서 요 핵이 들어가고요. 자, 중봉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다음에 여기서 약간 V자 형태를 만들면서 내려갑니다. 여기다 접합을 시켜주고요. 다음에 여기는 거의 비슷한 선에서 굵직하게 내려가고요. 여기서 한번 멈추고 이렇게 가서 붓 세웁니다. 면을 바꾸면서 내려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글씨입니다. 자, 인간 세자를 썼고요. 다음은 5오자입니다. 5오자는 내내 횡액이죠. 이 화살표. 자, 요거는 우유획을 조금 더 약간 가늘게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짝 대서 튼튼하게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이쯤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한번 멈춰주고요. 이렇게 위로 향하는 듯이 각을 만든 다음에 조금 두꺼운 톤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역세를 주면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 오자가 되겠습니다. 종액쓰기 두 번째, 열십자와 해년자입니다. 자, 열십자 먼저 씁니다. 열십자입니다. 열십자는 여기서 이렇게 붓을 긴장시켰죠. 그 다음에 살을 빼면서 누르면서 여기로 올라갔죠. 사선 방향으로 좀 내려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자, 독특하게 썼습니다. 여기.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수로라고 그러는데요. 약간 수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년자입니다. 해년자도 이건 짤막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바로 붓을 뒤로 뒤집으면 됐죠. 이렇게 해서 요거 만들고요. 다음에 여기서
다소 앙세로 가서 요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들어가고, 다음 좀 길쭉하게 들어가서 여기서 꼭 누르면서 요 각도를 아주 예민하게 만들어 놨네요. 그 다음에 세로획은 요렇게 내려갑니다. 요렇게 내려가면은 요거는 이른바 현침이라고, 그런 현침 형태에 회봉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로와 현침의 형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독특하게 써 있잖아요. 화살표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별입니다. 별은 이 큰 괴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가로의 획을 튼튼하게 이렇게 해서 넣고요. 여기 각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쯤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와서 멈추시고, 그 다음에 곡선을 하면서 전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꽉 눌러서 축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교전을 해서 보다 좀 길쭉하게 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큰 괴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은 가을 추자입니다. 자, 가을 추자 독특하죠. 요건 별이 짧습니다. 짧고 끝을 빨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갖다 보여요. 자, 짤막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예민하게 여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다소 짤막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소 서 있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서, 자, 튼튼하게 이렇게 뺐습니다. 자, 가을 추자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적입니다. 네 번째죠. 적입니다. 갈고리. 이 조상기 갈고리가 독특합니다. 자, 네 번째 갈고리입니다.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뒤로 빼면서 완전히 눌러서 짤막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쳐 올렸네요.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서 눌려서 각을 치면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회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소자입니다. 다음은 무리 등자입니다. 무리 등이죠.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짤막하게 다시 붓을 대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길쭉하게 넉넉하게 들어가 가지고요. 자, 여기서 이런 형태로 뺐네요.
들어갔겠죠. 이게 등자입니다. 네, 다음은 5번째로 점인데요. 그럴 문자에 올라가 있는 점입니다. 문자의 점이 독특하죠. 이거는 요렇게 와서 여기서 붓을 이렇게 긴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뺀 거죠. 자, 물이 좀 터지네요.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튼튼하게 가로액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두툼하게 이렇게 가고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주 두껍게 넣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교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빼는 겁니다. 문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가지런 알 제자죠. 요 제자는 점을 여기서 요렇게 대서요. 이런 식으로 대서 여기서 이렇게 찍었네요.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로액이 들어갑니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다음에 여기서 바짝 날카롭게 대서 여기로 빼줍니다. 다음에 이렇게 바짝 타이트하게 공간을 잡아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려주고 여기다 붙여서 튼튼하게 짧게 짧아야 되겠죠. 이렇게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끝을 조금 빠는 듯이 조금 튼튼하게 조금 두껍게 내려가서 여기서 엎어서 살짝 갈고리를 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 이걸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제자입니다. 자, 점. 이 하부에 점 4개가 있죠. 이 점 4개를 포함해서 빗질 조자 한번 써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점을 해주고요. 여기서 약간의 이런 형태로 들어갔군요. 그 다음에 좀 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을 찍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방향만 달리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회봉은 열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복자 한번 뒀습니다. 자, 이 점은 이렇게 썼네요. 회복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튼튼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게 상당히 예민하게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약간 버티듯이 갔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열로 타서 끌고 오는 듯이 하다가 붓을 이렇게 졸필
미연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복복자가 써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점 4개가 각각 틀리죠. 자, 6번째 날, 즉 파임입니다. 뭘 원자로 써보겠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는 듯 하죠. 이렇게. 다음에는 여기서 자, 요렇게 각을 주고요. 이렇게 만듭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입니다. 자, 예밀하게 되겠죠.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붓을 세워야 됩니다. 붓을 세워서 이런 형태를 만든 다음에 튼튼하게 여기서 자, 살을 빼면서 꽉 누르면서 교전을 해서 파임을 도톰하게 이렇게 빼면 됩니다. 자, 멀원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자는 정할 정자입니다. 좀 길게 뺐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뺐네요. 여기를. 그 다음에 획이 굵어서 자, 여기서 여기로 이걸 만들어 줍니다. 어느 정도 끌고 내려간 다음에 붓을 세워야 돼요.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각을 탁 만들어 제끼고요. 붓을 면을 바꿔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붓을 세워서 이런 형태로 붓을 뺍니다. 자, 그 다음에 꾹 누릅니다. 자, 여기서 교전을 해야 되겠죠. 전절. 자, 좀 길쭉하게 뺍니다. 여기 상당히 길쭉하게 뺐어요. 이렇게 빼서 정자를 썼습니다. 7번째 주사릭입니다. 자, 먼저 주사릭 쓰는 거죠. 요거죠. 요거 내려가는 거. 독특하게 썼네요. 자, 여기서 요걸 먼저 이렇게 해서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수로 같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역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튼튼하게 갑니다. 이렇게 붓을 이렇게 제껴야 되겠죠. 여기서 일단 한번 멈추고요. 붓을 가다듬으면서 여기 심을 좀 빼서 여기서 제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튼튼하게 비교적 짧게 요거를 마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점을 이런 형태로 찍었군요. 자, 주사릭 썼습니다. 다음 광자입니다. 이 광자는 이 부분 때문에 채택이 된 글자인데요. 이거를 서예 전문용어로는 수만구라고 그러는데 세을이죠. 그냥 편하게 세을로 아시고 쓰면 됩니다. 세을입니다. 이것도 쓰는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좀 길쭉하게 내려왔죠. 그 다음에 요쯤에서 붓을 제껴서 여기로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요 획이 요쯤으로 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끝을 쭉 이렇게 뺐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미끄러지듯이 튼실하게 여기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제껴서요. 전조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자, 좀 길쭉하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세워서 이렇게 빼면은 광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광자를 완성해 놨습니다. 이게 다소 좀 길어 보이게 빼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 이어집니다. 자, 횡만구라고 그래서 마음심자의 요 부분, 하부, 여기죠. 요 부분 하는 겁니다. 예, 넓적하게 했군요. 자, 생강염자 한번 쓰겠습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늘려놨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길쭉하게 비교적 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붓을 대서 이렇게 갔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 올리면은 이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여기 퍼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전제를 한번 해야 되겠죠. 길쭉하게 좀 비교적 길게 나가서 여기서 완전히 꺾습니다. 좀 길쭉하게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다 대서 점이 이렇게 나갔군요.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점이 이렇게 가가지고요. 붓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나간 겁니다. 나가서 회봉은 요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강염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치킴획입니다. 자, 한자입니다. 치킴획, 위로 치켜 올라가는 회. 이거는 영자팔법의 책에 해당되죠. 자, 점은 앞서 배운 대로 점은 굉장히 무겁게 찍었죠. 점이 거대한 바위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첨자입니다. 오른쪽 상부로 치켜 올라가는 획입니다. 점이 굉장히 튼튼하죠. 이렇게 해서 붓이 이렇게 긴장되면서 자, 8번째 치킴획입니다. 맑을 청자 점이 매우 튼튼하죠. 그 다음에 2번째 점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같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획입니다. 요획은 여기서 붓이 이렇게 떨어져서 상부로 이렇게 거침없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자, 올라가는 듯 하고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툼하게 여기를 내립니다. 내려서 여기까지 내려와 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긴 듯이 해서 요획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다음에 요것은 여기다 대고 요렇게 해서 가운데 쪽에서 요렇게 뒤로 뺐고요. 자, 여기가 좀 재밌죠. 이거 두툼하게 아주 튼튼하게 하면서 붓을 좀 요렇게 뺐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수평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다 그 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약간 곡선을 주는 듯 하면서 여기서 척을 뽑아냅니다. 살짝 뽑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소 가는 듯한 느낌으로 요거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9번째 횡구입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인데 이거는 전절이라기보다는 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요 부분, 이 부분 붓을 어떻게 꺾어 나가느냐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편한 안자인데요. 이 편한 안자 이렇게 썼네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가서 붓이 이렇게 꺾였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대고 여기서 한번 멈추면서 꾹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절을 해야죠. 절입니다. 전절이라기보다는 절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급속이 왔어요. 붓을 탁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툼하게 여기서 힘줘가지고 여기 와서 멈췄다가요. 튼튼하게 빼줍니다. 이렇게. 다음에 요쯤에서 역세로 자 여기서 한번 쓰고요. 여기도 한번 쓰고 꾹 누르면서 올라가서 샤프하게 여기에 회봉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편한 한자가 됐죠. 이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장자입니다. 베풀 장자도 마찬가지로 화살표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재밌게 썼어요. 요렇게 가서 여기서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마무리를 했죠.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대서 요렇게 또 했죠. 다시 붓을 대서 붓이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이렇게 붓을 댑니다. 점점 두꺼워지게. 그 다음에 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길어지게. 다음 여기가 관건이네요. 붓을 대서 일단 멈춘 다음에 꽉 밀고 올라가 줘야 돼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됐죠? 자, 붓을 세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제껴 나가야 돼요. 제껴 나가죠. 그래서 길게 뺐어요. 아주 길게 뺐어요. 요쯤으로 뺐네요. 다음에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은 장자가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CP를 거 체크 포인트 시간입니다. 인간세자 이 가로의 횡액이죠. 요 부분 유념하고요. 여기서 내려서 이 하방에서 다시 또 이게 회봉하는 부분 요거 신경 써야 되고요. 요 공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됐을 때 여기가 좀 한 점, 두 점, 세 점이 한 선상에서 나란히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다섯호자는 이 공간 확보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요 획이거든요. 요 획이고 요 획입니다. 자, 이 획은 다소 앙세, 요건 다소 평세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가운데 것은 앙세로 올라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유념해야 됩니다. 튼튼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십자 마찬가지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중간에 이 중심 종액입니다. 두 번째니까요. 종액은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이런 거를 드리울 숫자에다 이슬로자 그래서 수로라고 그래요. 이슬이 맺힌 것 같이 좀 생겼다 그러죠. 튼튼하게 아주 멋지게 써졌네요.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와 여기서 회봉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해년자입니다. 요거는 요런 앙세, 요것도 앙세 같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소 기세가 여기로 가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중심액이 내려갈 때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뾰족하게 뽑는 건데요. 뽑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걷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현침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수로라고 그러고요. 이슬로자 이건 현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명칭이 있어요. 약간 두 개가 좀 틀리죠. 하는 방법이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별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요 획이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 잠시
전절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좀 길어 보여요. 튼튼하고 약간 길게, 요 길이가 좀 길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로액도 신경 쓰고 세로액도 신경 써서 튼튼하게. 가을 출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 이렇게 되겠죠. 또 요거까지 같이, 이건 짧은 별인데요. 단별이라 짧은 별, 요건 장별, 요것도 장별. 요거는 다소 서 있는 듯한 느낌. 요렇게 해서 되게 여기가 튼튼해요. 조상기에서 보면은 요런 점 주의해서 쓰면 되고요. 이런 공간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자입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이거죠. 이 적이죠, 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바로 꺾어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여기서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꺾어주고요. 90도 나오게 해주고요. 자, 이거의 핵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 공간 확보해 주시고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나간 다음에 여기서 와서 다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붓을 다시 대야 되고, 여기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갈고리 쳐 올릴 때 붓을 바짝 세워서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점입니다. 자, 점에 대한 거죠. 여기 점이 4가지 종류를 했는데요. 이 점은 말하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된 점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와서 이렇게 해서 회봉은 지향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지향점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요거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요건 도톰하게 해주고요. 요 점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 점입니다. 여기 붓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기필과 수필 유념하시고, 이런 공간들이 너무 들어붙지 않도록 적당히 조밀하게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일종의 여기 와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부분에 유념해 줘야 되고요. 이런 공간도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요 글자는, 이 글자는 밑에 점 4개가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 점 4개를 어떻게 찍느냐 하는 것은 점은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이 조상기의 점은 거암 같다 그랬어요. 큰 바위 같다. 묵직은하죠. 그러니까 나란히 쌍둥이로 찍지 마시고, 이건 네 쌍둥이가 나오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이 좀 다르게 찍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형태거든요. 이렇게 가서 붓을 이렇게 해서 지향점은 여기로 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패 튼튼하게 해주시고, 이런 공간 개념을 갖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하는 김에 여기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날입니다. 날이죠, 날. 이 날은 위에 것은 책받침이고 아래는 이거죠. 비교적 여기가 튼실하게 써야 돼요. 두 개 다. 요건 상당히 길죠. 이 길이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요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점 좀 길쭉하게 여기까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샤프하게 꺾어주고요. 여기도 신경 써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튼튼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굴려주는 느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사릭자죠. 요겁니다. 요거죠. 주사릭. 요 부분도 요거 쓸 적에도 이거 보면은 여기는 두껍고 좀 가늘면서 여기 좀 많이 가늘어졌어요. 그 대신에 여기 와서 튼튼하게 치켜 올렸거든요.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여기도 요렇게 약간 아까 앞서서 한 대로 수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빗광자. 빗광자는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쓸 거 없는데요. 이 끄트머리 수필 부분이 뾰족하네요.
요거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세을 부분 요거 많이 했죠. 요거 가서 전절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전절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꺾는 거거든요. 요거 힘차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각이 지지 않도록, 이 부분이 각이 지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생강염자입니다. 생강염자는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이 점은 없어서 배웠으니까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가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는 서예 용어로 행만구라고 그러는데 마음심 하부죠.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마음심 하부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여기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넓어요. 이렇게 해서 이 용미, 이 끝으로 용미죠. 용미 부분이 다소 좀 올라가게, 여기가 채워지면 좋지가 않거든요. 이게 좀 올라가게, 이 부분이 다소 올라가게 해서 부탁 세워서 이렇게 꺾어서 좀 길쭉하게 뺐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하면 되고요. 다음은 이 청자인데요. 치킨핵입니다. 요거는 요 핵이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위로 책을 하듯이 힘차게 끌어올리는 거, 오른쪽 상부로 끌어올리는 거죠. 요거 간격 맞춰 주시고 요것만 잘 뽑으면 되고요. 점은 두툼하게 해서 무겁게, 이 조상기의 점은 대부분 다 거함 같다는 말이 맞습니다. 무겁습니다. 그거 지켜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나란히 걸리지 않도록 이 공간이 1, 2, 3이 걸리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긋버긋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편한 안자 끝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핵이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여기죠. 약간 올라탄 듯한 느낌. 장맹용 부위는 대부분 다 올라탔죠. 여기서 이거는 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절이라기보다는 가서 올라타면서 이렇게 제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이라고 봐야죠. 한 번에 와서 그 다음 포인트가 또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서 붓을 세워서, 붓이 완전히 세워서 이렇게 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힘차게 끌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획을 두툼하게 넣고요. 가로획으로 서문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가로획, 기필과 수필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자입니다. 장자는 여기서 이렇게 나갔네요. 이렇게 나가서 붓 세워서, 붓 띈 게 아닙니다. 세워서 여기 와서 마무리 짓고 다시 이 붓이 여기서 안 보이지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와서 다시 또 마무리 짓고 다시 이 붓이 여기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쉬어가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11월 적에는 설명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붓 세워서 여기 와서 마무리 짓고 이 붓 띄지 말고 여기로 가서 또 바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여기로 보이지 않지만 기가 연결되도록 써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공간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 또 하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 붓이 여기 와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세워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란 말을 요렇게란 말을 많이 쓰니까 그거 설명을 해달라는 분도 있던데, 다른 말로 대용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든 요렇게든 그 다음에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제끼는 거죠. 한번 따라 해보세요. 붓 세웠죠. 그러면 세워서 각을 냈죠. 그러면 이렇게 제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붓을 끌고 온 다음에 붓을 다시 세워서 이거 들어가고 도톰하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도톰하게. 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손추생 조상기 일부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좀 독특한 글자를 몇 글자 더 골라서 CP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